게임은 게임 플레이어를 위해서 만듭니다. 그래서 플레이어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플레이어에 대해서 잘 알고 뭘 한 예를 제가 두 가지만 들겠습니다. 아인슈타인이 주민들 초청에 가서 강연을 하게 되는데, 처음에 이제 물리 강연 하라는 줄 알고 물리 강연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뭐 많은 주민들이 조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어떻게 바꿨냐면 바이올린 연주를 했습니다. 물리학 강연 대신에. 그래서 그 주민들이 어떤 것을 좋아하는가를 잘 알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월트 디즈니가 디즈니랜드를 만들 때 이상한 행동을 했습니다. 땅바닥에 엎드려 하고 계속 사진을 찍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물어봤죠.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이 디즈니랜드는 아이들이 이용하는 거기 때문에 아이들 눈높이에서 우리가 보면서 우리가 이것을 만들어야 된다고 얘기한 거죠. 그래서 그 디즈니랜드에 굉장히 많은 아이들이 지금 즐기고 있습니다. 우리가 플레이어를 그러면 어떻게 나누는 게 좋을까? 그러니까 모든 플레이어가 다 같은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나누는 방법이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우리가 나이에 관해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게임을 접하는 0세에서 3세 정도 애기들은 굉장히 직관적인 그런 인터페이스를 중요시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터치 스크린 같은 것들이 굉장히 그 애기들 게임을 하는 데서 의미가 있고요. 4세에서 6세의 아동들은 실제적으로 이제 논리적인 게임에 최초로 관심을 갖는 시기고, 그 다음에 7세에서 9세는 논리가 확립되는 그런 때라서 스스로 결정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아이템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그리고 13살까지 10대 초반에는 굉장히 뭐에 사로잡히는 그런 시대고, 여러분들 우리 중2병이 있을 때 보면은 애들이 이제 어떻게 바뀌는지 우리가 보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위한 게임들은 또 그런 사람들의 특성에 맞게 우리가 만들어야지 되고요. 그 다음에 10대 중반에 뭐 13살부터 18살째, 이때는 남녀의 구분이 시작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 어떤 게임이 만들어져야지 된다고 그래요. 그리고 18세에서 20세는 처음으로 이제 어른이 된 거고, 그때부터는 자기가 쓸 수 있는 돈이 많아져갖고 게임의 가장 큰 수요층이 그 시기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20대, 30대인 경우에는 가족이 형성되는 그런 시기이고, 그 시기에는 굉장히 그러니까는 이미 이제 게임을 뭐 해보다가 20대 해보다가 자기는 게임 별로 재미없어 해서 이제 물러난 사람들도 있고, 또 남은 사람들은 아주 게임에 미친 듯이 열심히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고 그래요. 그 다음에 35세부터 이제 50세는 가족 안정기라서 자기보다는 자녀들을 생각하는 그런 게임이 많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가족 모두 즐기는 그런 게임들을 많이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 시기에는 이제 돈을 많이 버니까 비싼 게임을 구매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도 이제 우리가 감안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다음에 50세 이후나 아니면 그보다 나이가 많은 그런 세대에는 특별히 있는 증후군이 뭐냐면 빈둥지 증후군이라는 게 있습니다. 빈둥지라는 건 뭐냐면 새가 이제 다 떠나서, 자녀들이 다 떠나서 둥지가 이제 집이 비어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럴 때는 그분들은 굉장히 사회적인 관계를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페이스북 게임 같은 것들이 굉장히 유용하다고 생각하죠. 그리고 이 모든 세대들을 관통하는 어떤 하나의 또 명제는 뭐냐면, 누구나 어렸을 때 놀았던 경험을 상상하면서 게임을 대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게임을 구분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어떤 구분이 요소가 또 뭐냐면 성별입니다. 그러니까 남자하고 여자는 뭐 관심사나 아니면 흥미라든지 아니면 또 기술적인 면, 그런 것들이 굉장히 다르다고 그래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얘기하기를 남성은 콘솔 게임이나 스포츠 게임이나 폭력 게임을 좋아한다고 하고, 여성들은 사회적인 게임, 어떤 관계를 더 중요시하는 그런 게임을 좋아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나와 있는 것처럼 피터팬하고 웬디하고의 대화에서도 볼 수 있듯이, 피터팬은
우리가 날아다니면서 싸우고 그런 거가 인생의 전부지 뭐야? 뭐 이렇게 얘기할 때 이 웬디는 야, 인생에는 또 다른 것들이 있단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우리가 남성과 여성의 어떤 차이가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남성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보면 남성은 뭔가에 숙달되는 것에 도전을 하고 그래갖고 경쟁에서 최고가 되는 것 그런 것들을 굉장히 원한다고 그러죠. 그리고 또 파괴를 하는 것들도 굉장히 즐긴다고 해요. 그래서 비디오 게임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중에 파괴를 하는 것, 우리가 일상 비디오 게임이 아니고 일상에서는 파괴한다는 것이 굉장히 위험한 일인데 비디오 게임에서는 마음껏 파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남성이 또 여성보다 조금 우월한 점은 3차원 공간을 내비게이션하는 그런 능력, 그러니까 공간 지각 능력이 남성들이 되게 우월하다고 얘기를 해요. 그런 반면에 남성들이 또 단점은 뭐냐면 묻기를 싫어합니다. 다른 사람한테 뭘 묻기를 싫어해요. 그래서 매뉴얼을 줘도 매뉴얼을 안 읽고 그냥 자기가 알아서 하는 걸 즐겨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거는 이제 저희 집에서도 그렇게 해요. 저희 집에서도 뭐 옛날에 이제 우리가 내비게이션이 없을 때 차 타고 어디를 갈 때 저희 집사람은 계속 길을 잃으면 누구한테 물어보라는데 저는 안 물어보고 계속 가다가 더 길을 더 많이 잃어버리는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근데 초창기 비디오 게임에서는 기술적인 문제 때문에 남성 위주가 됐던 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초창기 비디오 게임이 나왔을 때는 게임은 남자들이 좋아하는 거다 뭐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거는 사실은 어쩌면 좀 기술적인 문제였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네트워킹 게임이 어려웠기 때문에 사회적인 요소도 없고 그 다음에 지금처럼 채팅할 수도 없으니까는 대화나 어떤 감성적인 요소를 집어넣기가 어려웠고요. 그 다음에 현실과 동떨어진 어떤 세계를 만들었고 또 인터페이스가 별로 안 좋았기 때문에 배우기도 어렵고 그래서 할 수 있었던 것은 뭐였냐면 가상적인 세계에서 신나게 파괴하는 것만 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게임은 남자들이 좋아하는 거다 이런 인식이 있었는데 최근에는 어떤 컴퓨터도 발전하고 주변 기기도 발전하면서 여성들도 게임을 많이 즐긴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성들은 남성보다 로맨틱한 관계를 더 중요시 한다고 그러죠. 그래서 뭐 바비 패션이라든지 디자이너 아니면 어떤 판타시보다는 실제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 즉 뭐냐면 예를 들어서 옛날 어릴 때는 우리 소꿉장난이라고 그래갖고 어떤 뭐냐면 가정에서 일어나고 있는 뭐 부엌 살림을 가지고 논다든지 아니면 옷 입는 거라든지 이런 것들 실제 세계를 더 좋아한다 그런다. 판타지처럼 어떤 판타지한 현실 세계가 아닌데 들어가서 뭘 하는 것보다는 실제 세계에서 뭘 하는 거를 여성들은 더 좋아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리고 또 이제 돌봄, 치료 이런 힐링 같은 것들을 좋아한다 그러죠. 어떤 모성애라고 할까요? 그래서 애기 인형들을 돌본다든지 그런 것들을 좋아하고 그리고 대화를 좋아하고 또 퍼즐을 더 남성보다 더 좋아한다고 그래요. 그리고 예제를 착실히 본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튜토리얼도 착실히 봐서 스텝 바이 스텝으로 이렇게 나가는 것들을 잘 따라서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게임 디자이너들이 이제 게임 학자들이 나눌 때는 크게 네 가지 정도로 우리가 사람들을 분류합니다. 그러니까 남성 여성도 이제는 중요한 분류 방법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최근에는 어떤 남성 여성에 의해서 분류되는 것이 점점점 옅어져 가고 있죠. 옷도 좀 더 유니섹스라 그래서 똑같은 옷을 남자도 입고 여자도 입고요. 그리고 뭐 여자들도 군대 가는 여자들도 있고요. 그래서 남자들도 자기가 이쁘게 치장하고 화장하는 거 좋아하는 남자들도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남성, 여성 구분은 어떠면 지금 게임에서 없어져 가고 있는 어떤 추세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알지 몰라도 배틀그라운드에서 그 익명의 1위 하던 사람이 여자였다는 게 밝혀진 적도 있는 그런 에피소드 있잖아요. 그런데, 게임 학자들이 크게 네 가지로 나눕니다. 킬러. 킬러는 경쟁을 중요시하는 그런 사람들, 그런 이제 역할을 하는 플레이어가 있고, 그다음에 어치버. 어치버는 굉장히 자기가 스킬을 많이 연마해서 어떤 수준에 올라가는 걸 좋아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고,
다음에 익스플로러는 뭐냐면 새로운 어떤 환경을 자꾸 찾아가는 걸 좋아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소셜라이저는 다른 사람들이랑 어떤 관계를 맺는 걸 좋아하는데, 요즘 게임들은 요 네 가지 특성을 다 가지고 있는 그런 게임들이고, 어떤 게임들은 또 어떤 거에 더 치우쳐 있는 그런 것들도 있죠. 그래서 현실 세계에서 킬러에 해당하는 사람은 예를 들자면 마이클 조단 같은 사람입니다. 마이클 조단처럼 어떤 경쟁에서 마이클 조단은 이제 농구 경쟁이지만 거기서 이겨내는 것이 경쟁에서 승리하는 것의 대표적인 사람이죠. 그다음에 어치버는 워렌 버펫 같은 사람입니다. 워렌 버펫이라는 사람은 이제 투자가죠. 그래서 투자를 해서 자기의 부를 막 쌓아가는 그런 사람이고, 그 다음에 익스플로러는 스티브 호킹이 좋은 예라고 그래요. 그래서 스티브 호킹은 이제 빅뱅도 만들어내고 이런 우주의 어떤 신비한 것에 대해서 탐험을 하는 그런 걸 굉장히 하는 사람으로서 대명사이고, 소셜라이저는 오프라 윈프리처럼 사람들과 대화하고 그런 것들을 좋아하는 그런 스타일의 어떤 캐릭터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플레이어는 이제 네 가지 경우로 나누는 경우도 있지만 이렇게 8가지 경우로 나눌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퍼튜니티스트 뭐냐면 그러니까 기회를 잘 이용해 갖고 그걸 뭘 해나가는 사람, 그다음에 해커, 그다음에 뭐 프렌드, 그다음에 그리퍼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플레이어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퍼는 뭐냐면 상대방을 막 짓밟고, 그래서 이거는 별로 게임 내에서는 별로 좋은 소리를 못 듣는 그런 역할을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죠. 그 다음에 플래너, 사이언티스트, 네트워커, 폴리티션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유형의 플레이어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우리가 이제 게임 플레이어들이 어떤 성향을 가지는 사람들이 있는가 이런 걸 분류하는 거에 대해서 각각의 성향에 대해서 그렇게 알아봤고, 다음 시간에는 그러면 게임 플레이어에서 그 머리나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일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